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이번 달부터 봄까지 겨울잠을 잡니다. 야생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먹이 부족, 겨울의 저온 같은 외적 요인과 체온 조절 기능의 불완전 등의 내적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겨울잠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6,8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실업률도 3.5%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높은 실업률, 여러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겨울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2018년 11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뉴스 올 한해 여러 번 들으셨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금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4시 반쯤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예상된 보도는 있는데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감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건데요. 만약에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 관련 주식은 즉시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 처리가 적절했다라고 결정을 하면 삼바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 시그널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네, 지금 워낙 급등, 또 며칠 전에 급락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보세요? 사실 4조, 남은 쟁점이 4조 5천억이 되는 그 이익을 잡는 게 정당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그것이 부당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 근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증선위가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회계사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이 분식회계를 의심받는 이유, 그 정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자기자본, 자기자본이라고 부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요. 네. 내 재산이죠. 내 재산이 6천억짜리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조 5천억이라는 이익을 잡은 건데요. 내 재산의 7배가 넘는 이익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게 만약 이제 개인으로 비교해 보자면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는 분이 20억쯤 한 건을 생긴 거니까요. 그 로또 맞은 거죠. 네. 로또 맞은 건데 이런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고 여러 요건이 절묘하게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고 하면 2014년까지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했던 그 전에 2014년까지는 확실하게 지배력이 있어야 되고 네.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야 되고 그리고 2015년에 에피스 가치가 신뢰할 만하다.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그런 이익을 잡는 게 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확실히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려면 2014년에는 콜옵션 가치가 없어야 되는데요. 네. 그 평가 불능 의견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이 확인됐고요. 네. 그리고 2015년 평가 결과는
삼성물산 합병회사를 잘하기 위해서 짜맞춘 숫자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지배력을 갑자기 상실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번 문건에 나왔듯이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알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이번에 이제 분식회계를 한 동기까지 드러난 거죠. 왜 분식회계를 해야만 했는지. 네. 그 동기까지 이번 문건에 드러난 거죠. 자, 여러 가지 근거를 회 기사님께서 대주셨는데 저희가 뒤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요점을 정리하면 6천억짜리 회사를 5조 원에 가까운 덩치로 부풀렸는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아니다. 결국은 분식회계를 통해 콜옵션 가치를 조작해서 가치 확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자, 3월에 금감원이 삼바에 특별감리를 착수했고요. 5월에 금감원이 이제 그 회계법인의 조치사전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뭐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뭐 회계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해석이 다양하라고 할지라도 이걸 이렇게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이게 이게 부진했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론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요. 물론 이제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관계회사가 어떻고 종색회사가 어떻고 어렵죠. 지배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참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개념이고 네. 회계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듣다가 다 이제 그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였으면, 이를테면 뭐 물컵을 던졌다든지 이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을 것이고 쉽게 잡혔을 텐데 너무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끌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지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뭐 증선이나 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조금 빨리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말하긴 좀 어렵나요? 금감원이 특별감리를 한 1년 넘게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기간이 좀 길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선이가 7월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증선이가 다시 보라고 했던 2012년부터 2014년을 보지 않아도 사실은 4조 5천억이 부당하다는 건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었으니까 네.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으면 7월에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결론을 미룬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회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저도 이 삼바 사건 터졌을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해 인터뷰했고 공부했는데 오늘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뷰 준비하느라 저도 좀 애 좀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이게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결론이 늦춰지는 데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용진 의원이 문건 하나를 공개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했던 한 6월부터 11월이니까 5개월에 걸친 문서였는데요. 네. 보면 이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삼바를 얼마로 평가해야 할지를 검토한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네. 한 9월까지는 삼바 평가를 얼마로 해야 삼성물산 회계 처리가 잘 되냐 요걸 검토했고 뒷부분은 보시면 그렇게 삼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기자본 잠식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고 그 자기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를 검토한 게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쭉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내부 문건입니다. 네. 사실 청취자분들은 이걸 자세히 잘 모르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제가 좀 굵직굵직하게 좀 사안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건의 핵심은 이런 분식회계에 관련된 게 사측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거잖아요. 삼성그룹 사측에서.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적자냐 흑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경영하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럼요. 적자를 받는지 흑자를 받는지. 그럼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남아있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렇죠. 이런 중요한 숫자를 바꾸는 행위, 이게 분식회계 경중을 따질 때 아주 중요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드러난 내용이
자본 잠식 상태를 자본 잠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주식회계 유형으로 보면 아주 나쁜 케이스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가중처벌하는 행위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잠식이라는 건 이제 회사가 아무 이윤도 없는 껍데기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투성인 회사를 흑자로 바꿔서 지금 주장하시는 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분식회계로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뭐 시간 순서대로 보면 네. 삼성물산 합병이 먼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합병이 좀 불공정했고 무례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자기 자본 잠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식회가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가 그렇게 됩니다. 네. 삼성 측에서는 뭐 회사 내 일반적인 논의 과정이었다. 이런 것들을 그룹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건에 나온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을 피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검토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들이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계약서를 소급해서 수정하자. 그리고 평가액을 임의적으로 조정해보자. 그리고 실제 실행됐던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간주해보자. 이런 것들인데요. 네. 더구나 지금 실제 실행된 방법, 지배력 상실했다고 간주해보자. 이거는 선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결 조건.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기에도 삼성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장만 된다면 에피스라는 회사가 상장만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어도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검토해 놨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상장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선결 조건이 떼졌으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대로 강행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 그냥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럼 이 문건이 이 증선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부식회계 의도가 나왔으니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이 행위를 왜 했어야 되는지 출발점이 표시됐다는 점에서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이 곧 날 텐데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좀 두 가지 시나리오. 결국은 고의적 분식 회계다 아니다로 결론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고의적 분식 회계다라고 결론이 나면 바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상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주식 거래는 정지시킵니다. 네. 따져보는 것은 기업의 계속성, 뭐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 그리고 투자자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장 폐지시킬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래가 중지되면 이제 뭐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거고요. 8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불만과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의 회계사님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네. 부분이 증선위에 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 권한과 판단 기준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증선위는 오늘 고의 분식 여부만 판단하고 다른 거는 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그렇죠. 사안의 본질만 가지고 따져야 되고요. 네. 그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투자자 보호까지 고려해서 이제 거래소가 판단할 부분이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거래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판단할 때 좀 개미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지 않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그 심사 기준 중에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선위는 고의 분식 여부만 판단하는 거고요. 예, 네. 거래소는 그렇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투자자 보호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시간만 끌다가 결국 상장은 유지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뭐 지금은 사실 원칙대로
부식회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계사님은 이 문제 본질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셨기 때문에 이제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도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아주 만약에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 시민단체 대응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네, 참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추후 대응은 저희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주식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이번 삼바 사태가 남기는 교훈이 확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계사님은 그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식회계 출발점이 삼성물산 합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병이 불공정했고 무리하게 추진됐고요. 그걸 수습하다 보니까 분식회계까지 나온 건데요. 네. 사실 이번 분식회계를 계기로 해서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 상속, 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3세, 4세로 상속하면서 계열사끼리, 그러니까 총수가 지배하는 계열사끼리 합병한 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것은 계열사는 총수일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총수일가 유리한 합병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주주를 위한 공정한 합병을 하는 게 아니라 총수일가만을 위한 합병을 했던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수많은 개미들의 손해를 봤고요. 펀드를 통한 간접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자는 아마 국민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 상속이 안 된다는 교훈을 이번 분식회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통한 편법 상속은 안 된다라는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말씀 나눴습니다.